자,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모스펫은 어떠한 원리로 동작을 할까요? 설명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텍스트북들이 채택하고 있는 N모스펫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모스펫은 부호만 반대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동일하기 때문에 N모스펫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는데 지금 게이트는 전제 조건이 스레시홀드 볼티지 이상의 전압을 가해서 채널이라고 부르는 저 게이트 아래쪽 영역을 스트롱 인버전을 시켜 놓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자는 소스에서 출발해서 드레인으로 흘러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드레인 방향에서 소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인버전이 돼서 소스 드레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드레인 전압을 소스는 그라운드를 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드레인을 플러스로 점차적으로 가하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우리가 흔히 트랜지스터의 특성 커브 중에 IDVGS라는 커브입니다. 자, 이 커브에서 드레인 전압을 점차적으로 인가시키면 초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선형에 비슷하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도선에서 측정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전류가 흐르게 되죠. 자, 이때 흐르는 전류 값은 슈이크만 하츠 모델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대부분의 설명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이용하면 우측 그래프 아래쪽에 쓰는 것처럼 ID는 2L분의 W UN COX 이 VGS-VT의 VDS 빼기 VDS의 스퀘어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때 L 값은 소스 엣지에서부터 드레인 엣지까지의 거리, 다른 얘기로는 게이트 랭스라고 부릅니다. 트랜지스터의 소스 드레인 간의 거리 랭스가 되는 거죠. 오늘날 30나노미터 테크놀로지 하는 거에 대부분의 똑같은 스케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30나노미터 트랜지스터 하면은 L 값이 30나노미터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W는 트랜지스터의 위스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여러분들이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뒤쪽으로 쭉 일정한 폭을 이렇게 가진 트랜지스터로 생각하시면 그게 길면 길수록 많은 전류가 흐르겠죠. 밑으로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 위스를 나타냅니다. μn은 이 세미컨덕터 머티리얼에 따라서 주어지는 모빌리티입니다. C옥사이드는 옥사이드 캡이죠. 나머지는 게이트 전압이니까 이러한 모델로 여러분들은 쉽게 흘러가는 전류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고 혹은 측정 결과와 피팅을 통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를 경우에 따라서는 추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높은 드레인 전압을 점차적으로 가해 볼까요? 더 많은 커런트를 흘리려면 드레인 전압을 더 증가시켜야 되겠죠. 자, 이 드레인 전압을 점차 증가시키면 우리가 도선에서는 드레인 전압을 증가시키는 대로 커런트가 계속 증가해서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트랜지스터에서는 특이하게도 전류가 점차적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사실은 저 그래프도 선형은 아니고 2차 함수의 모양으로 피팅되는데요. 특정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 커런트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포화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좌측에 트랜지스터에 채널을 그리는 그림을 유의해서 봐주시죠. 특히 드레인 하단부를 보시면 인버전 레이어의 thickness가 드레인 쪽으로 선형적으로 줄어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점차적으로 인버전 영역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는 그 인버전이 얇아진 영역 아래쪽에는 디플리션 영역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인버전 레이의 폭이 소스는 그대로인데 드레인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까요? 그것은 바로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의 수직 전압이 점차적으로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브스트레이트에 가해지는 값이 스레시홀드 볼티지 이상으로 수직으로 전압이 가해져야 인버전이 생기는데 소스는 0V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게이트를 VT 이상으로 가해두면 전압 차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버전이 되어 있는데 드레인을 커런트를 많이 흘리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면 게이트 전압인 VGS와 드레인 전압인
VDD가 차이가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심지어는 그 차이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V 동작 트랜지스터다 그러면 게이트에 1V를 가하고 VT가 0.25V라면 게이트 1V 가하고 드레인에 완전히 동작을 위해서 1V를 가하면 둘 사이에 전압 차이가 0V이기 때문에 드레인 엣지 쪽 부근은 거의 인버전 영역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영역들에 도달하게 되면 전류는 더 이상 IDS라고 쓰는 전류는 전가되지 않고 포화되는 영역의 특성을 가집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도 다른 특성인데요. 도성과는 다르게 모스펫에서는 특정한 조건에 핀치오프라고 부르는 다음에서 알아보시겠지만 핀치오프 조건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드레인 전압을 증가시켜도 전류가 증가되지 않는 포화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 트랜지스터의 특성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트랜지스터의 특성 그래프에 해당되는 ID VDS 커브와 ID VGS 커브를 동시에 다 그려놨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좌측에 있는 ID VDS 커브를 먼저 보시면 포화 영역까지 포함해서 그래프를 다 완전히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앞쪽에 증가되는 영역과 포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V 게이트를 증가시킬수록 VT 이후에 더 큰 값으로 점차적으로 플러스로 N모스인 경우에 강하게 가하면 포화 전류 값은 당연히 많이 늘어나죠. 하지만 게이트 전압 한계를 보면 증가하다가 포화된 현상은 어느 게이트 전압이든 다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우리가 인버전 영역이 끊어지는 현상을 드레인 엣지에서 핀치오프라고 불렀는데요. 그 조건은 뭐냐 하면 양쪽에 V 게이트와 V 드레인의 차이 값이 VT가 되면 그것보다 이하로 도달하는 시간은 다 핀치오프가 되겠죠. 그래서 핀치오프 조건은 VGS-VDS는 VT가 바로 도달되는 조건입니다. 자, 그 조건에서는 우리가 슈이크만 하츠 모델에서 밑에 써놓은 증가되는 영역에서 VGS-VDS는 VT라는 조건을 넣게 되면 위에 점선으로 그려진 바로 핀치오프 영역에 해당되는 그래프들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포화 영역 커런트도 다 동일하죠. VGS-VT를 쓰든 아니면 VDS 스퀘어를 쓰든 다 포화 영역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핀치오프 조건 이후에는 커런트 값이 상수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전산모사상에서 모스펫의 이 ID VD 커브를 재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커브는 매우 마찬가지로 중요한 ID VGS 커브입니다. ID VGS 커브는 보시면 기하급수로 증가되는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요. 여기서 그래프는 VGS에 따라 스퀘어로 그려놨지만 실제 ID VG 커브는 슈이크만 하츠 모델은 지금 간편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린 것이고요. 조금 더 복잡한 디퓨전, 드리프트 앤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익스포넨셜 모양을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근데 어느 경우든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 미니멈이 VT지만 실제 초록색 그려놓은 건 VT에서 살짝 왜곡되어 있죠. 자, 이렇게 실험 이 슈이크만 하츠 모델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큰 거동은 거의 동일한데 VT 이상이 돼야지만 커런트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D VGS 커브를 측정하시면 실험에서 초록색처럼 데이터가 나오는데 증가되는 선형으로 증가되는 영역 쪽에 외삽을 통해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값이 바로 스레셜드 볼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혹은 이론 계산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의 스트롱 인버전에 해당되는 VT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핀치오프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핀치오프는 드레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게이트 전압과의 수직 전압 차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드레인 엣지에서의 반전층, 인버전 레이어가 사라지는 현상을 핀치오프라고 합니다. 자, 핀치오프가 막 도달되는 시점을 핀치오프 볼티지라고 부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VGS-VDS의 값이 VT가 될 때 핀치오프에 도달하게 됩니다. 핀치오프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IDS, VDS 커브에서 커런트가 포화되기 시작하는 시점, 그게 바로 핀치오프 볼티지에 도달하는 값이고요. 이때 드레인 포화 전류 값은 슈크만 하츠 모델에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표현을 하면 EL분의 W mu COX VD 셋의 제곱으로 혹은 VGS VT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뒤에 있는 실습 예제들을 통해서 증가하는 능력과 핀치오프 이후의 실제 트랜지스터의 커브가 확인해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